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그날도 이맘때쯤이었어요. 우리 애들을 다 재우고 저와 남편도 막 잠이 들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늦은 시간이라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신우이가 애를 툴쳐업고 애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한밤중에 연락도 없이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애를 들쳐업고 온 신우의 몰골은 커피집을 나온 사람처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언니, 오빠, 내가 급히 오느라 미리 연락 못했네. 미안해요. 오늘 하룻밤만 채워줘요. 뭔지 안 좋은 예감이 팍 밀려왔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승현이가 잠들었는데 깨지 않게 조심하고요. 라고 하면서 업고 있던 승현이를 조심스레 받아서 애들 노래방에다 눕혔어요. 승현이가 거의 잘 잠든 것을 확인 후에 신우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의 갑작스런 방문에 틀림없이 부부싸움이나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급히 온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야심한 밤에 애를 들쳐업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거실로 나온 신이에게 남편이 다그쳐 물었어요. 너 방서방이랑 싸웠냐? 그러자 신이가 그러더라고요. 방서방, 방자도 꺼내지 마, 오빠. 그 인간하고는 이제 쫑났어. 말만 들어 징글징글하네. 어떻게 하늘 아래 그런 왼수 같은 것을 만났나 몰라. 그러자 남편이 그냥 허허 웃었어요. 다 그렇고 그렇게 살면서 맞추고 사는 게 부부야. 오늘은 늦었으니까 승현이 데리고 얼른 들어가 자라.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고 안방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어요. 저도 신우에게 그랬습니다. 아가씨, 이왕 왔으니까 내일 얘기하고 자요. 내가 이불은 가져다 줄게요.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갈 줄 알았어요. 신이가 결혼한 이후로 처음 혼자서 온 거라서 그냥 하룻밤 정도 있다가 다음날 돌아가겠지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제게 부탁을 했어요. 덕희가 오죽 했으면 왔겠어. 웬만하면 눈치 안 보게 잘해줘. 그리고 무슨 일로 싸웠는지 잘 들어보고, 알았지? 알았어. 자기는 신경 쓰지 마. 그래, 부탁해.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끼는 여동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조카까지 들쳐업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신경이 몹시도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저의 두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고 왔더니 일어나서 승현이 분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잘 잤어요?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모처럼 푹 잤어요. 그래도 친정이 좋네요. 오빠는 출근했죠? 그럼요. 얼른 분유 먹이고 같이 밥 먹어요. 언니, 내가 입맛이 떨어져서 밥 먹을 기운도 없어요. 그 왼수 같은 승현이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집 있나요? 잘 먹어야 싸움도 잘하는 법이니까 일단 아침밥도 든든히 먹자고요. 라고 하면서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뭐처럼 온 신이를 위해서 밥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입맛이 없다더니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환장을 하고 먹었어요. 언니, 난 아침밥을 잘 안 먹는데 얼마만이야 이렇게 늘어놓고 먹어본 지가.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부부싸움을 했나 보다 했어요. 맛있는 과일로 후식을 대신하면서 본격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싸웠어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러더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몸이 편찮으신 것 같다고 자기 엄마를 모시면서 돌봐드리잖아요. 완전히 또라이가 따로 없어요. 그랬어요? 아가씨가 싫다는데도 그러자고 해요? 신우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는지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건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이제 내가 승현이도 낳았는데 뭐 어쩔 거냐 식이라고요. 완전히 속았어요. 기분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해줬습니다. 아가씨, 그건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서방님과는 냉정하게 대화를 하셔야죠. 아가씨 의견도 정확히 말하고요. 언니, 제가 안 그랬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박차고 뛰쳐나왔죠. 두고 봐요. 내가 다시는 안 들어가요. 승현이 아빠가 잘못했다고 빌어도 안 갈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흠칫 당황했습니다. 안 가겠다니?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집에서 죽치고 살겠다는 거야. 뭐야? 하룻밤 정도나 재워주면 됐지. 기약 없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인데 솔직히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마냥 잘해주니까 너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카운셀링을 했어요. 아가씨, 설마 서방님이 아가씨가 싫다는데도 그러겠어요? 걱정 말아요. 그럴 뿐이 아니니까요. 오빠가 서방님한테 연락했을 테니까 퇴근하면서 아가씨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 오빠나 저도 아가씨 편 대어드릴게요. 언니, 그 인간이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집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지 제가 쉽게 숙이고 들어가면 완전히 저를 웃게 볼 거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으니까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학과를 포기를 하던지 하겠죠. 솔직히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룻밤 이틀이 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진상은 안 부리겠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녁 때 신우의 남편도 올지도 모르는데 저녁 식사라도 할지도 모르니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장을 봐서 집에 와보니 그새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냐? 장 봤냐? 네. 제가 장을 봐온 것을 지적거리며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갈치는 안 사왔냐? 방서방은 내가 해준 갈치조림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마트엔 생선은 웬만해서 싱싱한 게 없어서요. 이게 뭐냐? 장을 봤다면서 이걸로 뭐 얼마나 차리겠냐? 어머니, 저희 식구는 이걸로 2주 정도는 거뜬히 먹어요. 서방님이 저녁에 오실 것 같아서 장을 본 건데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밖에 없구만. 이걸 어디다 풀칠한다고 그러냐? 잘 먹여서 타독거리고 야단도 치는 거지. 참, 네, 어쩌란 소리인지 별꼴이었습니다. 빈정이 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에 빈손으로 오셨으면서 뭘 얼마나 바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그랬어요. 아가씨, 저녁에 서방님이 오시면 밖에 나가서 식사해요. 오빠 집에 하룻밤 공짜로 처자식을 재웠으면 밥 한 끼는 사셔야죠. 안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그러셨어요. 너는 제정신이냐? 하룻밤 재워줬다고 돈 받을 생각을 했냐? 주접스럽게. 어머니, 그래야 미안해서라도 자기 처자식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가씨가 집을 나왔는데 그래요? 까짓거 밥도 안 산 인간이면 살지 말아야죠. 그러자 듣고 있던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걱정 말아요. 설마 하니 아무리 승현이 아빠가 쫌탱이더라도 그거 돈 몇 푼이라고 식사비 안 내겠어요? 어랍쇼? 왼수 같다며 징글징글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제가 자기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어머니가 힘들게 서방님을 위해서 갈치조림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쁘지도 않은 사위로 좋다고 떠먹여서 보내요. 미안하고 죄송한 사람이 식사 대접을 해주고 가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얼척이 없다시며 그러시대요. 너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냐? 당분간 나도 덕희가 있을 동안에 함께 있을란다. 그러니까 장 좀 더 넉넉히 봐와라. 이거 갖고 되겠냐? 기가 막힌 말씀에 황당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겠다고요? 왜 놀랬냐?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싫다 이거냐? 아가씨는 오늘 집에 안 간단 말인가요? 미쳤냐? 집을 나온 애가 겨우 하루도 못 가서 돌아가면 뭐가 되겠냐? 더 우습기만 하고 방서방이 좋다고 사돈 합간다고 더 난리칠 거 아니냐? 그래서요? 요것 봐라. 그래서라니. 모처럼 친정오빠네 집에 왔는데 푹 쉬다가 가야지. 네가 뭐 어쨌다고 신경을 쓰냐? 덕희가 조용히 있다가 갈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조용히 있다가 간다고요? 어머니가 벌써 오셔서 제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뭐가 조용해요? 이게 미쳤나? 별소리를 다 하네.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면 다시 나가서 갈치랑 고등어랑 넉넉히 좀 사와라.
나도 덕희가 있을 동안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 알고.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며느리 의견이나 생각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이고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는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날 시어머니가 손자들 보고 싶다면서 은근히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했는데 잘 됐다 싶은 눈치였어요. 남편이 중간에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서 그렇지 은근슬쩍 저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여동생과 함께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쓸쓸함에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물며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은 교회 변두리 지역에 옛날 집이라서 시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지내기 불편했으니까요. 그래도 오래 있을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시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으로 갔어야지 굳이 저희 집으로 올 게 뭐냐고요. 딱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싶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지만 기회만 노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근슬쩍 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오신 김에 며칠만 저희 애들을 돌봐주시겠어요? 그러자 좋아서 흔쾌히 그러셨어요. 그래, 돌봐주고 말고 내가 덕희랑 있는 동안은 걱정 마라. 완전히 며느리한테 눌러 앉아 있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으니 되었다고 좋아하는 눈치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친정어머니한테도 못 가보고 했는데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부쩍 늙으신 친정엄마를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효도 좀 하고 올 테니까 부탁드려요. 효도? 사부인한테 다녀온단 말이냐? 네, 동생이랑 함께 제주도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고요. 그 말에 낯빛이 바뀌시더니 그러시네요. 아니, 너는 생각이 있는 애냐? 시어머니랑 신이도 와 있는데 애들을 맡겨놓고 친정으로 놀러 간다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 위로자 효도 관광 해드리러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럼 너한테 뭐냐? 셰미하고도 안 간 제주도 여행을 네 엄마랑 간단 말이냐? 어머니도 아가씨가 있잖아요. 딸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제가 비켜드려서 좋고 저는 친정엄마 여행 가서 좋잖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한없이 사위 먹을 거 장만해서 해 먹이시고 제 애들도 잘 챙겨 먹이세요. 우리 애들을 다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돌보셨는데 이젠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성질을 풀같이 내셨어요. 제주도 여행이 한두 번 드는 돈도 아닌데 내 아들이 팍파지게 일한 돈으로 그렇게 망청 써도 되는 거냐? 나도 생전 한 번도 제주도 여행이란 걸 해본 역사가 없다. 어디 CM이랑 신우이가 버젓이는데 놀러 간다는 말을 허락도 안 받고 하냐? 어머니도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아가씨한테나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기계예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친정엄마를 모시고 효도 겸 해서 다녀오겠다는데 돈 그게 몇 푼이 중요해요. 간 김에 먹방 찍으면서 실컷 즐기다가 올 거예요. 제가 허락받고 다녀올 일은 아니네요. 시어머니의 구시렁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을 하지 않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금요일이라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여행 가자고 했더니 좋아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보란듯이 큰 소리로 여동생에게 항공권 예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진짜로 가려는가 보다 싶었는지 저를 흘겨보곤 난리셨어요. 제 카드로 사용해도 되었지만 일부러 남편 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요? 어머니가 당분간 아가씨랑 여기서 지내시겠다고 해서 애들 맡기고 엄마랑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 당신도 일찍 와서 애들 잘 챙겨. 알았지? 그런 후에 시어머니께 아들 둘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문의 숙제들을 A4 용지에 빽빽히 적어서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애들이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꼭 이대로 지켜주셔야 해요. 엉겁결에 그 용지를 받아든 시어머니께서 동공이 커지셨어요. 이게 뭐냐? 뭐가 이리 많아? 아가씨도 있으니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아가씨도 미리 육아를 참 한다 생각하고 어머니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난 승현이 돌보기도 벅차는데. 저는 애들이 유치원에서 오는 시간에 맞춰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큰아들은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아직 어린 작은아들은 징징거리며 울어댔어요. 작은아들이 조금 까칠하고 성깔도 보통이 아닌데 우리 시어머니가 당해낼지 참 걱정이 되었지만 저도 휴식이 필요한 만큼 다 잊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때가 아니면 언제 친정엄마와 이런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시어머니께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토록 자유 학과에서 살고 싶었는데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하신 것처럼 며느리가 그리 만만할 줄 아셨다면 큰 오산이란 것을 깨닫게 해드려야죠.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 여행 이틀 차에 제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도 두 아들의 까탈스러운 입맛과 신우이와 사이까지 밥해 먹이고 하느라 행복한 고생을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아야, 애미야, 언제 오냐? 네가 없으니까 집 한 꼴이 말이 아니다. 덕희네 두 녀석들 때문에 승현이가 경기 일으킨다고 자기 집으로 갔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한참 장난감 총이나 장난감 칼들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대는 두 아들들한테 아기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한들 말을 듣겠냐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그랬다네요. 엄마도 저한테는 시어머니랑 절대로 합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 올케랑 못 살아 안 달아서요? 그냥 편하게 혼자 사세요. 이제 보니까 올케 언니가 보통 애기가 아닌데 엄마 일만 늘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다 맡기고 일하러 나간다고 하면 엄마는 그때부터 집에 갇혀서 손자들 돌보고 집안일만 하느라 감옥 생활이라고요. 제주도 여행 4일차가 되니까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시더라고요. 아가 언제 오냐? 놀 만큼 놀았으면 빨리 오면 안 되냐?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한다. 네 어머니 내일 저녁 비행기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만 고생하세요. 죄송해요. 모처럼 친정엄마를 모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나 싶었는지 제가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벌써 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선물도 사왔는데 못 드려서 아쉬웠어요. 다시는 합가하시겠다고 안 하실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